안녕하십니까, 설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세상입니다. 이 수원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즉 여러분들 흔히 그거 궁금하잖아요. 얼른 들어갈까? 조금 기다려볼까? 그렇죠. 또는 올랐는지, 고점인지, 저점인지가 궁금하잖아요. 그거를 데이터라는 관점하에서 오늘 한번 분석해 본 다음에 그 결론을 내줄 거예요.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 이 영상을요 쭉 넘겨서 맨 마지막만 봐도 돼, 사실은. 하지만 중간을 들어야겠죠. 자, 그럼 수원이란 동네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어딘 줄 알아야 그쵸? 되니까요. 지도를 보시면 네.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 남부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1호선, 수인분당선, 신분당선 이렇게 많은 노선들이 또 지나가고 경기 남부의 거의 중심 도시네요. 네. 그리고 또 뭐 영동고속도로, 그다음에 고속도로. 오른쪽으로는 경부, 네. 그다음에 왼쪽으로는 평택 파주고속도로 아하. 이렇게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는, 교통적으로는 되게 입지가 네. 괜찮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그러니까 있죠. 이제 수원 자체가 이미 오래된 도시이긴 하죠. 네. 조선시대부터 쭉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한양 도성 밑에 남쪽에 있는 경기도의 축을 이루는 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네가 낡았어요. 뭐 오래된 지역도 있고 네. 또 새로 개발돼서 신도시급 또 지역들도 있고 네. 또 요즘에 일자리 일자리. 또 많이 생기고 있고요. 네. 그럼 수원은 또 이제 어떻게 또 나눌 수 있나요? 자, 그래서 수원은 크게 구가 이제 네. 4개 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이렇게 크게 4개 구로 이루어진 도시고요. 4개 구가 되면 구가 꽤 큰데 이게 다 자치구예요? 자치구는 아니고 아니죠. 그냥 예. 이제 행정구역 구인 네, 거죠? 행정구역 구분이 돼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광역시는 아닌 거니까. 네. 근데 광역시는 아닌데 보니까 이번에 특례시란 말을 썼던데 네. 광역시랑 다른 거야, 특례시는? 광역시이고 싶은 도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광역시급들, 네. 뭐 울산이나 대전이나 이런 광주나 이런 데보다도 인구도 훨씬 더 많거든요. 울산보다 많네요. 네, 현재. 그리고 써야 되는 예산도 훨씬 더 네. 많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런 광역시에 준하는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어떤 운영이나 아니면 대민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조금 원활하기 위해서 좀 광역시에 준하는 어떤 행정적 그런 재정적 권한을 좀 부여받는 게 이제 특례시라고 하거든요. 예. 규모는 커졌는데 네. 그렇다고 단순 시로 하기는 애매하고 그렇죠. 또 광역시로 하자니 자꾸만 광역시를 쪼개버리면 도가 점점 더 빈껍데기만 남아. 네, 네. 그러니까 아마 더 이상 인구가 늘고 독립적인 예산을 쓰더라도 광역시로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럼 할 수는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특례시라는 이제 또 애매모호한 걸 하나 만들었네요. 그래서 작년 한 1월 13일부터 이제 특례시에 시작했고, 예,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아직까지는 뭐 명칭만 부여받음이라고 네, 해놨네. 네, 아직은 그러니까 아직 그냥 니네 특례시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권한이나 하지 재정적인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뭘 할지는 모르겠다. 예, 기초단체랑 아니면 이제 광역시랑 어떤 중간급 정도 되는 그런 위치라고 그런다. 보시면 이런 될 것 얘기네요. 같아요. 오늘 수원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할 거거든요. 네. 그때 이제 세상님이 정해놓으신 8가지 지표가 있잖아요. 일단은 이제 데이터로 어떤 지역 분석을 네. 할 때 일단 봐야 되는 어떤 네. 일반적인 어떤 데이터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지금의 수원 분위기가 어느 정도 와 있는 건지 아직 뭐 하락기에 아직도 하락하고 있는 중인 건지 아니면 지금이 뭐 바닥인 건지 요즘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서 지금이 어디쯤 수원은 어디쯤 왔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하나를 다 분석을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심리가 어떤가, 네. 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아니면 살려고 마음 먹고 있는 그렇죠. 사람들도 그렇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제 요게 가장 이제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KB 통계에서 나오는 이제 지수 중에 이제 매수 매도 심리라는 지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화면에 뜬 거죠? 네, 저게 그 심리 지표라는 건데 네. 지금 기준선이 저 100이 기준선이에요, 네, 지금? 100이 기준선이 그 이제 심리가 네. 매수자 우위 지수가 100보다 크면 클수록 이제 시장에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경기도 시장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이제 파란색이 매도자 심리고요, 빨간색은 이제 매수자 심리, 그다음에 초록색 그래프가 이제 매수자 우위 지수, 시장에서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얼마만큼 더 많냐. 이제 그걸 보여주는. 잠깐만, 자 정리해 볼게요. 이 중에 지금 이제 마우스가 움직이는 거, 네. 이게 무슨 지수라고? 매수자 우위 지수. 아, 이게 매수자 우위 지수. 네. 그러니까 매수자 우위 지수가 이렇게 100까지 올라갔다, 100을 넘어서 올라갔다는 얘기는 네. 사람들이 사고 싶어 했다 이런 얘기네요. 훨씬 더 시장에 매수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이때가 21년도 표구나 이게. 네. 여기쯤이면. 네. 21년도면 그때 우리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시장이 막 그렇죠. 난리가 났었잖아요. 난리가 났던 시기였죠. 아, 그게 요렇게 마치 이거 지금 네. 이걸 보니까 나 그 느낌 나. 그랜드 캐년에서 지층을 파다가 여기 삼엽충 나왔네? 이 느낌. 그러니까 이때가 그때라는 게 딱 보이네요. 네. 그와 동시에 이 파란색이 뭐라고요?
매도자 우위 지수예요. 그러니까 저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도자 심리가 높아진다는 얘기니까 빨리 집을 팔고 싶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팔 사람은 없는데 네. 살 사람은 많은. 딱 이런 그렇죠. 시였으니 집값이 그렇죠. 폭등했겠네. 네. 그리고 이게 빨간 게 뭐라고요? 매수자 심리 지수. 매수자 심리 지수. 네. 그러니까 이게 매수자가 이렇게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았었다. 그렇죠. 아 이거는 매수자 우위 지수. 네. 매수자가 이렇게 많았었다. 네. 이런 얘기. 그랬다가 매수자 지수가 보니까 급전직하 쭉 떨어지고 쭉 떨어지죠. 반대로 매도자가 쭉쭉 올라가네요. 네. 그러면서 역시 이 빨간 선은 바닥을 기죠. 즉 살 사람이 없다. 그러니 네. 집값이 떨어졌다라는 네. 게 이 표만 봐도 알 수 있네. 그렇죠. 데이터로 봤을 때 지난 역사가 이랬었구나라는 게 바로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 그래프를 보면서 과거에 시장이 활발했을 때 아니면 뭐 식어 있었을 때 그렇죠. 그때가 언제였고 그때 왜 그랬었는지를 이제 보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보니까 자, 옛날로 들어가서 2010년도, 네. 11년도 네. 세상님이 경매를 처음 시작했던 여기에 출연했던 저 경매계에 출연했던 그 시절 하락기가 기억이- 하락기인지도 모르고 투자했던 그렇죠. 그때 기억에 새록새록 하시겠네요. 나찰 받고 가격 빠지고 했던 그 시절. 아, 그게 딱 여기에 보여지네요. 지금 보니까 작년 1, 2월 달에 아주 그냥 저점을 찍었다가 네. 살짝 매수자 심리가 올라가는 게 보이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보는 게 맞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시장은 과거 이렇게 데이터들을 네. 쭉 보면 저 매수자 우위 지수가 40을 넘어가는 시점부터가 시장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 예전에 기록을 보건데, 네. 아, 여기 40선이 있습니다. 네. 40선보다 올라갔을 때가 시장들이 반응을 했었고, 네. 지금 40선에 가까워지고 있네요. 가까워지고 있죠. 아. 그리고 매도자 지수도 네. 60m로 내려왔을 때 시장들이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마지막 60에 최근 근접하네? 데이터를 보시면 매도자 지수도 60까지 거의 가까워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수자 지수도 지금 40 가까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어느 정도 좀 무르익어 가고 있다. 무르익어 가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방송 결론이 여기서 대충 보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유심히 네. 잘 보세요. 이게 이대로 가면은 아 내가 경기도라는 동네 좀 더 좁혀서 수원이라는 동네의 시장 분위기가 파악이 될 거야. 오늘 영상만 잘 봐도. 경기도는 원체 넓잖아요. 넓죠.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뺑 둘러싸고 그치. 있기 때문에 좀 편차가 되게 큰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거 하나만 보고 경기도 전체가 다 이럴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아, 그렇죠.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좋네요. 정도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시장이 반응한다는 게 좋은 쪽으로 반응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는 건지 좋은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시장이 반한다는 거는 보통 뜨는 걸 얘기하죠. 그렇죠. 이제 그동안은 가격이 하락 중이었고 사람들이 이제 집을 정말 사야 될까 지금이 바닥일까를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요즘 이제 임장 다녀보면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조금씩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흘러간다고 한다면 이제 정말 그동안은 뭐 이러저러한 여건 때문에 지금 집 사는 걸 조금 미뤘던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집 사기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좀 가격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겠죠. 좀 전에 봤던 거는 이제 심리지수니까 그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어떨까 싶어서 보는 게 이제 매매가 전세가 증감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최근에 한 1년 반 가까이는 매매가도 그렇고 전세가도 계속 하락세였어요. 매매 가격 증감률 이게 네. 그래프가 위로 갔었는데 밑으로 떨어져. 이게 이제 매매. 21년 한 봄 여름 시장까지는 상승세를 네. 이어갔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22년 이제 하반기부터 가격이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몇 프로 상승, 몇 프로 상승 그걸 표시한 거고요. 네, 다시 그러니까 몇 프로 하락. 매주 이제 증감률 전주 대비해서 얼마만큼 증가를 했다 이제 이걸 보여주는. 이거 주간 데이터예요. 네. 그다음에 얘는 매매 가격이고 빨간 그래프는 이게 전세 가격. 전세 가격. 네. 전세 가격도 작년까지는 올라갔다가 네. 올해 들어와서 또 전세 가격도 하락을 했었네요. 네. 그래서 역전세는 날 거다라는 우려가 많았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지금 하락폭은 보니까 줄고 있네. 네, 하락폭 점점 자체가.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그러니까 하락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음. 하락폭 자체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맨 끝에 지금 제일 어. 최근 데이터 보시면 매매는 이제 플러스로 약간 이제 살짝 돌아선, 올라가네요. 예, 모습이 그러니까 보이실 하락이 거예요. 멈추고 반등을 시도하는 느낌. 네. 음. 그리고 전세도 거의 이제 원점으로 다 올라왔으니까. 거의 이제 안 빠지고 있는 시기. 네. 전세도 안 빠지고 있다. 여기가 지금 요 데이터가 지금 수원 데이터네요. 네. 아 이제 아까 경기도 전체를 봤다가 네. 지금 수원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 지금 순간 나도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몰랐는데 수원 데이터가 현재 이랬었어. 네. 지금 가장 최근 시장을 요약하자면 이제 하락을 마무리하고 상승으로 살짝 턴하려고 하고 있고요. 매매 가격은. 네. 전세 가격은 이제 하락이 멈췄다. 네. 까지 그렇게 볼 수 보시면 될 있네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는군요. 야 재밌다 이렇게 보니까. 자 그래서 이건 또 뭔가요? 네, 조금 이제 기간을 조금 이제
줄여봤어요. 아, 좀 데이터를. 최근 1년? 네. 최근 2년? 네, 이거네요? 20년 1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해 네. 이제 8월 데이터까지 한번 봤거든요. 네.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정점을 찍었던 게 이제 21년도 2월 달쯤, 그죠? 그래서 4월. 그렇죠. 봄 시장이 이제 매매가 전세가 이제 증감의 네. 정점이었었고요. 이제 그 이후로는 계속 증감률이 이제 증가세가 이제 둔화되기 시작을 그러네요. 하죠. 그래서 22년 이제 초 1월, 2월 들어서면서 이제 거의 증가세가 멈췄고요. 멈췄고. 그 이후로는 이제 하락세로 돌아서기 그래서 시작하죠. 하락세가 점점 하락폭이 커지다가 네. 또 지난 12월, 1월 달 네. 22년 말 네. 올해 초쯤에 이제 바닥을 찍고요. 하락폭이 제일 컸고 네. 그러고 이제 조금 그 이후로는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는 하락폭을 점점 줄여가고 있는 거죠. 자, 이 데이터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지금 자, 앞에 상승 그래프 보실 때 이쪽 화면 상승 그래프 보실 때 이게 상승폭이 줄어든다는 그래프가 상승폭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집값이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오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요 화면사에서 요 안에서요. 네. 이게 지금 21년 예를 들면 3월부터 21년 이제 한 12월까지 이게 상승폭이 줄어든다고 표시돼 있지만 이 뜻이 뭐라고요?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에보다 덜 올라간다는 그죠? 근데 계속 거죠.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볼 때 이럴 때 여전히 오른다고 보는 거지 그냥. 그렇죠. 근데 상승률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오르는 폭이 점점점 힘이 약해지고 그렇죠. 있다라고 봐야 되는 힘이 거잖아요. 점점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투자자만 돼도 이걸 눈치채. 근데 일반인들은 이걸 눈치 못 채고요. 모르죠. 그냥 여전히 가격은 오르는 것처럼 오르는 줄 거죠. 알아. 더 뛰어들어. 그래서 이때 영끌족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안타까워요. 아니 그때 우리는 벌써 야 조심하자. 아니, 조심하자는 얘기도 했고요. 미리 투자했던 분들은 이제 좀 빠져나와라. 정리하고 네.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한테 수업 듣는 분들은 그나마 그 얘기 들었지만 네. 정말 지금이라도 이거 보시는 분들 이런 데이터 보는 법을 아셔야 돼요. 그냥 봤으면 우리가 아마 저 한복판에서 뉴스만 봤으면 그렇죠. 이번 주도 가격이 올랐고 다음 주도 올랐고 네. 계속 오른다고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근데 오르는 폭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마찬가지야. 올해 겨울, 작년 겨울에도 네. 이제 떨어졌잖아요. 근데 떨어지던 게 지난 12월, 1월 달을 기점으로 찍고 떨어지는 그 하락폭을 줄이기 시작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가 보이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가격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임장을 나가 보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거의 우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손님 매수 손님은 없어요. 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도대체 얼마면 팔 수 있을지 감도 안 잡혀요. 이러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제 이런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이제 최근 한두 달 정도 임장 나가 보면 그래도 얼마 정도면 팔 수 있어요. 아, 손님이 이제 있네요. 네, 정도. 이제 사람이 돌아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장만 다녀봐도 그 동네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가 이제 바로바로 캐치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발품인 거야.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발품 팔아서 현장에서 느낀 거를 나중에 데이터로 봤을 때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발품 팔았잖아. 그게 한 3, 4주 지나면 데이터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아, 내가 그때 느꼈던 게 저렇게 됐구나. 네. 라고. 예. 그러니까 영상 시작하면서 세상님 하신 말씀, 데이터로 끝난 게 아니다. 발품을 팔아라. 라는 말이 이렇게 발품과 함께 검증하기. 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현장에 나갔을 때 분위기가 어떻겠구나 또 예측이 되고요. 그렇죠. 그럼 또 임장을 다녀와서 데이터를 보면 이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구나 하는 것도 좀 예측이 되는 거죠. 현장에 계속 계셨던 분들은 체감상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지금 데이터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아니라 이건 다른 데이터네요? 네, 이건 이제 미분양 물량인데요. 아하, 경기도? 네, 경기도 경기도의 전체를 한번 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미분양 물량도 일종의 공급이다 보니까 저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으면 당연히 집값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렇죠. 미분양 물량이 감소를 해야 이제 매매가든 전세가든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저게 그러면 이게 딱 보니까 2017, 18년까지는 미분양 물량이 무지하게 많았었네요. 네.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 이제 미분양 물량들이 급속하게 감소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미분양이 아예 없는 이 시기가 아마 그럼 21년이겠네? 그렇죠. 가장 분위기가 좋았던. 그러니까 안 봐도 보이네요. 네. 이게 안 봐도 보여. 여기 21년이겠지 뭐. 아마 저 무렵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예를 들면 동탄 같은 데 있잖아요. 동탄 2 이런 데들. 한때는 저희가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무덤이다. 맞아요. 미분양의 무덤. 근데 저 시기에 미분양이 싹 사라지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싹 다 팔리던 시기. 그러면다가 이제 다시 미분양이 또 쌓이기 시작하네요. 최근 들어 조금 이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직은 그래도 걱정할 수준은 아니고. 걱정할 수준이라는 게 지금 여기 그래프상에 빨간 선 칠해 놓으신 거 이게 지금 걱정할 수준인 거네요. 전체 기간 동안에 이제 경기도의 평균 미분양 물량이거든요. 대략 한 10,000호 정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미분양이 경기도 전체에서 네, 평균적으로 한 10,000호 정도가 됐었는데 이제 지금 한 6,500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직은 그렇게 미분양 물량이 걱정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다라는 거죠. 경기도 인구가 1,000만인데 네. 1,000만에서 10,000호 정도의 느낌 네. 이런 거군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미분양 물량은 통상적인 수준에서 조금 떨어지는 거라 되려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미분양이 쌓였다라고 볼 수 없는 거네요. 네, 당장 뭐 미분양 때문에 시장에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 그런 건 아니다. 네. 재밌네요. 그리고 미분양 없음 이거 뭐야? 자, 근데 수원은 수원은 거의 미분양이라는 게 있었던 적이 거의 없던 시장이 애초에 있어요. 네. 아까 경기도랑은 또 완전히 다르네요. 네. 경기도 전체를 봤을 때는 그래도 미분양이 꽤 있었는데 네. 수원만 봤을 때는 지금 이게 2017년 이후로는 미분양이 없는 거네요. 거의 0이에요. 계속 0이었다가. 그러니까 분양만 하면 다 완판이었던 얘기군요. 네. 아니면 분양이 없었던 거 아니야? 근데 최근에 또 공급이 또 있었었고요. 한 네. 21년, 22년도부터는 계속 신규 공급들이 있었는데 네. 거의 그러니까 분위기도 시장 분위기도 괜찮았기도 하지만 이제 수요들이 그만큼 받쳐주는 동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수원이라는 동네가 원래 그러니까 수원이 또 인구가 늘은 거죠. 계속. 네. 어떻게 보면 인구가 는 것도 한몫하는 거. 그러니까 인구가 늘면서 미분양도 계속 없는 거고. 네. 그러다가 최근에 잠깐 있다가 또 그것도 없어졌네요. 네. 지금 마지막 8월 기준으로 나와 있는 네. 데이터가 15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저건 없다고 보는 미분양이 게 아니네. 네. 15세대 비었어 이건데 네. 미분양. 수원만 봤을 때는 전통적으로 네. 수원은 그냥 통상적으로 지난 한 10년 동안 미분양이라는 단어는 별로 없었다. 그렇다. 그것 그러니까 때문에 수원은 걱정할 만한 지역은 아니다. 그런 얘기네요. 미분양 자체가 그렇게 있는 데도 아니고 네. 수원은 계속 인구도 늘고 있고 유입이 그러니까 결국은 수원은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지금 미분양이 없는 건 알겠는데 네. 그럼 이제 앞으로의 이제 공급 물량은 얼마나 있을 거냐, 앞으로 입주 물량은 얼마나 될 거냐, 이제 네. 요 데이터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보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올해 내년도까지는 좀 초과 공급되는 물량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5년 넘어가면서부터 27년도까지는 이제 적정 이제 물량보다는 오히려 공급이 더 자, 줄어들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공급이라는 게 이 파란 막대기, 네, 파란 막대기가 공급량, 또는 네. 공급 예상량, 네. 그리고 이 빨간 선 이게 보통 이제 1년 동안 이 정도는 공급이 돼야 적정량이다라고 하는 평균치인 거죠. 통상 한 6천, 7천 정도네요? 6만 8천, 9천이나? 네, 6만 8, 9천 정도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통상 경기도에 네. 6만 8천, 7천 정도의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야만 적정 공급이 이게 된다는 적정인데 거죠. 네. 그보다 많을 때 네. 거의 막 10만씩 갈 때는 네. 당연히 이제 남아 돌았고 네. 근데 6만 이하로 떨어지는 네. 이제 25년쯤 가면 6만 이하로 떨어질 거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드는군요. 네, 그렇죠. 더군다나 최근에 지금 좀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앞으로 공급이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그러네요. 걱정들도 그러니까 좀 하게 앞으로 되는 거죠. 더 공급이 더 안 나오게 되면 네. 그러면 입주 물량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공급 부족에 대한 어떤 그 걱정이나 사인이 좀 있는 거네요. 네.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공급이 좀 부족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공급이 부족해질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나 매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시기가 다가올 그렇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면 결국 가격은 또 오르는 오를 수밖에 쪽으로 영향을 없는, 줄 네. 거라니까 네. 이제 그런 걸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네. 그에 비해서 수원은 어떤가요? 자,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도 올해까지는 좀 입주 물량이 있는 편이에요. 있었군요. 네. 근데 또 내년부터는 또 이제 입주 물량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미분양을 애초에. 걱정할 그런 지역도 아니고요. 애초에 미분양도 잘 안 네. 나는 동네인데 또 공급이 있다 하더라도 초과 공급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소화가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걱정할 수준도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또 더군다나 공급이 부족해진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수원 같은 경우는 아까 미분양 데이터랑 비교해봤을 때 네. 미분양이 애초에 없었어. 네. 잘 안 났었어. 네. 그러니까 이 공급 데이터를 보니까 공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미분양이 안 났다는 얘기는 공급이 되는 만큼 수요가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입주가. 받쳐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그랬던 것인데 앞으로 향후 24, 5, 6년 가면 공급조차도 또 이제 없다. 그나마 줄어든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지금까지 시그널 봐가지고는 수원이 지금 앞으로- 가격이 오를 요인들이 좀 보이는데. 네. 그런 향후? 분위기들이 잡혀가고 있는 것 그렇게 같아요. 보이는 거네요. 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빨리 간다고 그러지 말고 일단 자세히 보세요. 일단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건 아까 공급과 관련된 데이터군요. 네. 그래서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네. 이제 준공 물량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보시면 2015년도에 보시면
인허가 물량하고 착공 물량이 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저게 진행이 돼야 공사가 진행이 그렇죠. 돼야 준공이 되는 거니까 한 3년쯤 지나서 2018년도에 이제 준공 물량이 이제 늘어나는 게 이제 그래프로 그러니까 나타나죠. 인허가가 된 다음에 한 2, 3년, 3년 전 지나야 준공이 되는 거죠, 네, 보통. 네, 그렇죠. 근데 후행 지수네. 네, 15년 이후에는 지금 인허가 물량하고 착공 물량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준공 물량 자체도 이제 줄어들 거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예상이 되는 거네요. 네, 좀 전에 그 입주 물량 그래프에서 봤듯이 이제 24년 이후에는 그 입주 물량이 계속 감소하는. 나 근데 궁금한 게 이런 거 다 어디서 보는 거예요? 그 뒤에서. 좀 더? 네. 이거 꾸준히 봐라 이거구나? 그렇죠. 야, 영상 막 돌려서 뒤로 볼 게 아니라 쭉 따라오세요. 그 다음 데이터가 또 있네요? 네, 이제 전세 수급 지수라는 건데요. 네. 이제 얼마만큼 전세 물량이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느냐, 이제 요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이제 한 데이터로 표현한 거군요. 네, 그러니까 남냐 모자르냐 이 얘기네? 그렇죠. 전세 물량이 지금 충분히 공급이 되느냐, 아니면 모자른 거냐. 결국에는 전세가 부족하게 되면 전세가가 또 상승을 하게 그렇죠. 되고, 또 전세가가 상승하면 또 매가를 자극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지금 어느 정도 공급되느냐 하는 것도 이제 일종의. 그럼 저게 그래프가 저 빨간 선 위로 올라가면 전세가 많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일단 저기 옆에서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네. 100을 초과하면 일단 공급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면 부족한 거네, 네. 그만큼. 근데 네. 지금 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선이 네. 대략 한 140 정도가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늘 평균적으로 봤을 때 수원은 네. 전세 공급이 부족했던 시장. 항상. 네. 근데 지금 현재 마지막 데이터가 102를 넘었으니까 일단은 거의 수요와 공급이 거의 이제 비슷해지는 그런 시기까지는 왔다고 보는 거죠. 지금 저 빨간 선이 기준선이 아니라. 네, 평균선. 평균선이군요. 네. 자, 빨간 선은 평균선이고 기준선은 100이야. 네. 그래서 100이면 그냥 수요와 공급이 맞았어. 네. 근데 수원은 보니까 통상적으로 항상 공급이 부족했네요, 맞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아까부터 본 데이터가 다 일맥상통해. 미분양 없어, 집 부족해, 전세 부족해요, 계속. 맞아요. 수원은 계속 그랬어요. 그랬다가 최근에 작년부터 겨울 동안 전세 물량이 조금 남았었네. 네. 잠깐 남았다가 다시. 금방 회복하네요. 네. 금방 회복하고 이제 수급이 맞았다. 근데 지금 저 그래프상 다시 공급이 전세가 부족한 걸로 갈 것 같은 네. 느낌을 막 풍기네. 그렇죠. 그렇게 저 그래프는 그렇게 보는 거군요. 네. 자, 그 다음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란 건 또 뭔가요? 자,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그 지역에서 이제 중위 소득의 사람이 네. 그 지역의 중위 가격의 주택을 살 때 자기 소득이 얼마 정도를 지출을 해야 되느냐. 네. 라는 소득의 몇 퍼센트 이런 뜻이에요? 네. 내 소득의 지금 보니까 20%? 네, 이런 그 뜻이야? 정도. 내 소득의 20%를 지출해야 집을 살 수 있는 게 평균인데 라는 거죠. 30%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기가 힘들다. 그렇죠. 그 부담을 뜻이고.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15%, 14.7 이럴 때는 네. 그만큼 사기가 편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가격이 그만큼 쌌다라는 뜻이네. 그렇죠. 근데 소득 30%? 대비해서 가격이 싸게 보였다는 얘기겠죠. 30% 이러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가격이다. 네. 그러니 수요가 뚝 떨어졌겠네. 그렇죠. 네. 최근 들어서 좀 감소하는 게 보이잖아요. 네. 23.5까지 내려왔으니까 지금 저 추세가 또 이어진다고 하면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들이 좀 생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게 부담지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내 소득은 가만히 있는데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럴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죠. 반대로 내 소득이 올라가면 부담은 내려가겠네. 그렇네요. 이제 그런 네. 게 보여주는 거군요. 보통 왜 우리 우스갯소리로 남편 월급하고 애들 성적은 안 오른다고 그러죠. 그렇죠. 두 개만 빼고 다 올라. 월급과 그러니까 성적만 빼고 다 올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도 그런 거죠. 저게 평균선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 이제 매수할 타이밍이 좀 더 가까운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네요. 다시 평균선을 넘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매도할 타이밍을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렇게 참고할 수도 있는 지표인 거죠. 결국 이제 저 지수가 내려오면은 살 사람은 많아지고 네. 지수가 올라가면 살 사람이 적어지고 네. 이렇게 또 가는 거네요. 네.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다. 그렇죠. 자, 그런 걸 받고 이제는 매매 거래량 증감이라는 표가 또 있네요. 정신없네. 최근에 좀 뉴스 보면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뭐 올 초 대비 뭐 전년 지난 맞아요. 분기 대비 분기 거래량이 대비. 뭐 2배, 3배 네, 늘었다. 줄었다. 그러니까 막 이제 가격이 이제 바닥이다. 네. 막 이런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비교하는 시점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 올 초 대비해서 보면 거래량이 2배 내지 3배 올 초에 비해서 늘었겠지. 네, 늘어난 건 분명히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2-3배 늘었다고? 막 그러는데. 그럼 거래량이 폭등했는데? 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네. 한참 이제 시장이 잘 나가던 시기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네. 거죠. 그래서 한참 잘 나가던 뭐 19년, 20년, 네. 21년 20년. 상반기랑 비교해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때랑 비교했을 때는 아직이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그냥 네. 그나마 없던 때랑 비교해보니까 말아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딱 지난 겨울,
거래량 거의 없을 때 네, 그때에 네. 비해서 많아 보이지.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뭐 200건, 300건이라는 얘기네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1000건이야. 네. 그러니까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옛날에 잘 될 때는 6,000건, 뭐 3,000건, 보통 2,000건. 3,000건 정도는 거래가 일어났으니까. 여전히 잘 나갔던 때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아직 시장이 살아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한 면이 있다는 얘기. 그냥 조금 평균값도 아직 안 간 거거든요. 네. 예년 평년치로가 네. 간 것도 아니야. 이제 네. 가야 되는 거네요. 이제 조금 온기가 돌아요. 이제 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그렇게 같아요.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1도였다가 2도가 되면은 2배가 된 것 같지. 네. 그 얘기군요. 네. 자, 그래서 거래량도 봤을 때, 그러니까 한창 때에 비해서는 아직은 미진하다. 하지만 네. 지난 겨울 아주 안 좋을 때에 비해서는 당연히 살고 있는 건 맞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전세가율입니다. 수원시에. 네. 아, 이거는 전세 비율을 말하는 건가 보죠? 매매가 대비 전세가. 그렇죠. 매매가 대비 전세가 가격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전세가율을 보시면 한참 고점일 때는 한 80, 그러니까 매가 대비 80%까지 전세가가 올라갔다. 거의 전세랑 매가랑 붙었다는 얘기잖아. 네. 그렇죠. 예. 5억짜리 아파트에 전세 4억. 그렇죠. 뭐 1억짜리에 전세 8천. 네. 그 정도 수준이었다가 이제 계속 꾸준히 하락을 하죠. 그 얘기는 매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저 전세보다. 기간 동안에 전세가율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전세가 자체가 떨어졌다기보다 그렇죠. 매가가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죠. 전세가가 보였다는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전세가도 조금씩 올라갔어. 근데 네. 그에 비해서 매가가 더 많이 올라갔다. 그렇죠. 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지금 매가 대비 한 60% 정도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갭 투자하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됐네. 그렇죠. 좀 힘든 상황인 거죠. 근데 아직은 전세가율이 좀 그래프 보시면 아직은 고개를 안 들고 있거든요. 하락 후 보합세.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지표와 약간 다른 지표네요. 네. 그동안 봤던 지표는 오를 거를 계속 이제 표시했는데 오를 것 같은 느낌을 줬는데 네. 지금 전세가율만 봐가지고는 전세가율은 아직은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아직은 제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여요. 저것만 가지고는. 네. 근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체감하기 쉬운 게 바로 저 전세가율이라고. 맞아요. 갭 투자할 때 내가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 네. 얘기거든요. 네. 아직은 조금 저 데이터는 아직 반응이 좀 아직 없다. 좀 그래서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 시장인 거죠. 흔히 투자 세계, 투자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갭 투자자들은 네. 들어오기가 좀 애매한 시장. 네.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시장이 된 거네요. 재밌어요. 그렇게 볼 수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데이터 분석, 지역 분석의 8대 지수를 우리가 하나 훑어봤어요. 첫째, 매매전세 증감률, 두 번째 미분양, 세 번째 입주 물량, 네 번째 인허가 착공 물량,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세 수급 지수, 여섯 번째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일곱 번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여덟 번째 전세가율까지 해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네. 야, 이것만 쭉 훑어봐도요, 그 동네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겠는데요? 자, 어떤 좀 큰 광역 지역들 선택을 할 때 네. 이제 저 정도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지를 한번 보면서 이제 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거다라는 걸 한번 좀 예측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화면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면요, 이게 지금 현재 수원에 대한 8대 지수를요,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네. 요거 사진만 딱 찍어가도 벌써 천기두설이네? 지금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잘 따라오신 분들은요, 벌써 수원에 대해서 웬만큼 이해하신 거예요, 이제 수원에 대해서만. 내가 혹시 수원에 관심이 있다. 또 수원에 투자할 사람이다. 오늘 영상 진짜 이거 꿀이다, 꿀. 이거 계속 봐야 된다. 자,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지. 앞으로 시장이 폭등할 것 같은지, 폭락할 것 같은지. 지금 보면 뭐 경기도 포함해서 수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바닥을 다졌고, 네. 여기 더 빠질 것 같은 느낌은? 약간 뭐 그런 위험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근데 대부분의 지금 지표를 봤을 때, 지금 전세가율 하나만 빼고는 약간 다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가율만 이제 그런 추세를 따라와 준다고 한다면, 이제 뭐 수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쯤이 아마 바닥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몇 달쯤 지난 후에 다시 봤을 때 그때가 바닥이었구나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표가 다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일단은 이제 수원이라는 큰 지역이 분위기가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건 이제 판단이 됐으니까요. 수원 안에서도 어느 지역에 좀 투자를 해야 될까? 수원이 원체 넓다 보니까 수원에서도 어디가 조금 더 구가 아까 4개가 있었잖아요. 네. 4개 구.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구체적인 세부 지역들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좀 데이터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건데요. 이제 가장 먼저 보는 게 인구 데이터거든요. 이제 각 구마다 해서 인구수, 세대수, 세대원 수가 얼마나 되느냐.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데가 거래하기가 좀 더 수월하고 수요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인구수를 보시면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는 권성구하고 그다음에 영통구가 지금 인구가 제일 많구나. 권선 영통. 네. 그리고 세대 원수도 보시면 다 2.3, 2.35 정도 나오는 거 보면 최소한 한 집당 한 3명 정도는 산다라고 봤을 때
그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30평형 이런 이제 그런 사이즈들의 아파트들이 좀 수요가 많이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원시 인구가 지금 줄다가 다시 늘기 시작했군요. 네. 한동안 2017년 이후에 좀 인구가 감소를 하다가 최근에 한 2년 사이에 인구가 좀 늘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다시 늘고 있는구나. 네. 느는 요인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네. 하고요. 자, 그래서 10년 동안 그러면 어디에 인구가 얼마만큼 많이 늘었느냐, 뭐 현재가 어디가 네. 인구가 많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어디가 인구가 늘고 줄었느냐를 보면 역시나 지금 현재 인구가 제일 많은 영통구하고 건성구가 10년 동안에도 인구가 지금 늘어났다고. 그러네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새로 신도시침이 있는 곳이고 네, 네. 팔달구랑 장안구는 사실 다 구도심이 구도심, 예,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재개발도고 어쩌고 하면서 네. 인구가 빠져나갔군요. 네. 아하. 자, 평균 연령도 있네? 네. 이왕이면 젊은데, 그쵸. 네, 뭐 젊은 게 좋다고 네, 말하듯이 네. 뭐 일단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이제 좀 어떤 주택의 구입에 대한 어떤 니즈들도 그쵸. 많을 거고요, 거래도 많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보시면 수원시 평균 연령이 한 41.5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원시 평균보다도 젊은 지역이 이제 영통구 38.5세. 확실히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 있고 해서 그런가 네, 예. 확실히 젊고 네. 아까 봤던 대로 인구가 줄고 있던 장안구, 팔당구는 역시 높네요. 네, 나이가 그리고 많죠. 이제 건성구는 평균이고 네. 그리고 이제 30대 비율 만 30세에서 만 60세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네. 이걸 보는 이유는 저 나이대 연령들이 가장 이제 주택 그걸 가장 많이 매수할 맞아요. 니즈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네. 저 경제활동 인구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인구도 많고 젊기도 하면서 저런 나이대 연령이 그쵸. 많은 데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역시나 이 데이터도 봤을 때 건성구나 영통구에 그런 연령대 인구가 더 많은 많이 걸로. 불편하네요. 네. 특히나 영통구는 50%가 넘었군요. 네. 전입 탑 15. 네, 이제 어느 지역하고 인구 교류가 많이 있느냐. 이제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수원에서 어디로 나가느냐? 네. 어디에서 수원으로 많이 오고 많이 오느냐? 수원 사람들 어디로 많이 이사를 나가느냐. 먼저 이제 어디서 수원으로 많이 들어오느냐 봤더니 이제 화성하고 용인이 압도적으로. 주변이겠네 역시. 네. 그러네요. 네. 저거는 주로 화성이나 용인에서는 수원으로 들어오겠네. 네. 많이. 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 데이터를 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항상 인접한 지역하고의 그렇겠죠. 인구 교류가 제일 활발한 제일 것처럼 활발하겠지. 나타나니까 반대로 이제 나가는 거. 수원 사람들은 어디로 많이 가느냐 봐도 역시나 역시 예. 화성이나 화성하고 용인과 용인. 이제 네. 평택과 네. 성남 이렇게 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다 나가기도 인접 하고. 지역하고 많이 움직이네요. 네. 역시 네. 그렇고요. 그래서 주고받는 걸 토탈을 내보면 자 화성시로는 좀 인구를 뺏기고 있죠. 화성으로 나가고 있고요. 예, 작년 1년간 동탄 이런 게 있나 보다. 네, 뭐 이제 그런 쪽으로 인구를 좀 뺏기고 있고 이제 나머지 지역들에서는 인구를 거의 들어오고 이제 있구나. 예, 용인이나 가져오는- 성남에선 들어오고 있고 네. 화성으로 좀 나갔네요. 네. 평택도 약간 나갔구나. 예, 약간 평택이 아마 그 나갔고. 삼성전자 예, 뭐 그런 이런 게 영향들이 있어서. 있는 것 같아요. 기간별 입주 수요? 이제 이건 화성시에 이제 화성시로 왜 많이 나갔을까? 이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화성시로 많이 나갔길래 네. 그 이유까지 보는 거군요. 네, 그래서 혹시나 입주 물량이 많았었나라고 봤을 때 그닥 입주 물량이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신도시나 어떤 입주 물량 때문에 수원 인구가 글로 빠져나갔다기보다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삼성이나 이런 일자리 이런 거 때문에 인구가 좀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네요. 네.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용인도 이렇게 예, 흘러갔다. 용인도 뭐 특별히 입주 물량이 없는 거 보면 이제 용인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이 인구가 빠져나가지는 않았을 거고 네. 오히려 용인에서 인구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용인에는 신규 공급이 별로 없고 없고 수원에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가 또 지역을 분석하다 보면 또 학군을 보게 되는데 네. 중학교 학군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하셨어요. 네, 이제 엄마들이 보통 이제 집을 제일- 정할 때 또 그치.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주 학군이니까요. 중요해요. 네, 그래서 수원시 소재한 중학교별로 이제 학업 성취도, 이제 학업 성취도 중에서도 이제 국영수 과목 평균 점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목고 진학률, 예, 요거 갖고 좀 그러니까 이건 학업 성취도 점수 때 본 거군요. 네. 그랬을 때 그러니까 광교랑 영일, 영덕이면 다 영통 쪽에 있는 건가? 네, 맞아요. 역시 영통구 네. 쪽이 좀 높고 예, 그 학교들이 이제 학업 성취도가 높은 걸로 일단 나오고 한 단계 높네 그냥 딱 네. 나머지 애들보다.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특목고 진학률도 네. 영동, 영덕, 광교면 역시 또 영통에 있는 애들이 네,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섞어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요렇게 이게 그 데이터군요. 네. 수원에 있는 전체 중학교를 갖고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네. 자 저기 광교수중, 그다음에 영덕중, 그다음에 영일중 요 세 개 학교가 거의 압도적으로 공부도 잘하면서 그래도 특목고도 좀 많이 보내는 학교에 속하는 이렇게.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는데 저런 학교 근처에 투자를 할 수 있다. 학교가 가까운 아파트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조금 더 선호도가 높게 올라갈 역시 수가 이런 있겠죠. 데이터가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다음에 근데 그 그래서 학교들이 어디에 분포하고 예, 있냐? 상위 20개 교가 어디 있나 봤더니 영통구에 압도적으로 한 10개. 역시. 그다음에 장안구에 5개, 권성구 3개, 팔달구 2개. 그래서 일단 영통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영통에 아파트도 밀집해 있고 해서 네. 전반적으로 영통이 경매 투자하기가 되게 용이했었거든요. 네. 역시 그런 것이 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 그럼 이제 신규 아파트들도 많고 그렇죠. 학군 좋은 이제 학교들도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투자하는 쪽에서도 아니면 수요적 그렇죠. 측면에서도 훨씬 더 메리트 있는 지역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중에 이제 그 영덕중학교 윗지를 딱 표시해 주셨네요. 네, 그래서 한번 그럼 영덕중학교가 어디 있고 그렇죠. 이제 어느 학교 공부 잘한다지 않았으니까 네. 간단하게 이제 그럼 학교가 어디쯤에 있고 그럼 그 학교에 갈 수 있는 이제 그 주변에 아파트 아파트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이제 가볍게 한번 본 거죠. 하지만 저게 무슨 역이야 이게 지금 이게 청명역이군요. 청명역 수인문당선 네. 수인문당 청명역 앞에 있는 역세권이기도 하고요. 영통 바로, 에듀파크 아파트를 보신 거네요. 네. 그래서 그 에듀파크 아파트의 매매가 차트를 전세가 보셨네? 흐름을 본 거고요. 지금 뭐 매매가가 한참 오른 다음에 하락하고 나서 지금 보합세인 거고요. 하락했다가 저 파란색은 살짝 꼬리를 들었네요. 네. 저게 매매가인가 보네. 네. 그리고 빨간색이 전세가고요. 전세가. 네. 전세가는 얘도 역시 아직 꼬리는 잘 못 듣고 네, 있군요. 아직은, 네. 아까 수원 전체를 봤을 때랑 비슷한 영상이네, 얘가. 네, 맞습니다. 일종의 대표 단지네요. 네. 그 수원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네. 현재는 좀 매매가 전세가 갭이 좀 벌어진 상태죠. 그러네요. 근데 한참 이제 매매가 전세가 갭이 적었을 때가 한 17년도 한 하반기쯤 그래서 그때는 갭이 무려 4천. 그때는 그냥 들어갈 수 있었구나.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벌어졌군요. 네. 자, 그 다음 영일중학교 옆에 있는 신나무실. 네. 신나무실 건영. 저 주변은 대부분 이제 대형 평형대들이 많아서 이제 보통 30평대를 주로 찾았는데요. 봤더니 얘도 아까 좀 전에 봤던 거랑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패턴들을 보이죠. 매매가는 꼬리를 들었고 전세가는 역시 꼬리를 아직, 못 들었고 네. 전세 비율도 약간 벌어졌고. 네. 현재는 그래서 갭이 한 2억 8천 정도 되고요. 그래서 갭이 제일 적었을 때가 한 17년도 말 18년 초에 그때 5천이었다. 5천만. 네. 이 데이터 보시는 분들은 그때 사놓을 걸 막 이러겠네.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그려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한 17년도 한 맞아요. 여름 하반기까지가 저점이었어. 저렇게 투자하기 가장 맞아요. 좋았던 타이밍이었던 갭 것 투자하기 같아요. 딱 좋았었죠 네. 그때가. 그러다가 이제 쫙쫙 벌어지기 그렇죠. 시작했죠. 보통 일자리가 많은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그렇지.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일자리고 그다음에 소득을 보자. 물론 이제 또 네. 소득이 높을수록 어떤 그런 주택 구입에 대한 니즈도 높을 테니까. 그렇죠. 지금 보시면 수원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은 데는 영통 쪽에 역시 일자리가 영통이겠군요. 좀 흔히 많이 우리가 아는 삼성, 기흥, 네, 기흥이 맞습니다. 여기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쪽에 좀 많이 몰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소득을 보자 그러면 역시나 영통 또 쪽이 영통이고. 소득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영통구가 일자리도 많고 소득도 많고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그렇군요. 건성구.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봤던 데이터들 계속 영통하고 건선 쪽에 집중이 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되고 있네요. 네. 자, 평당가. 네. 이제 아파트 가격이 나오네. 드디어 네. 이제 가장 궁금한 거. 각 구별로. 네, 그래서 네. 현재 지금 평당가를 보시면 역시나 영통구가 평당가는 제일 높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건성구가 평당가는 제일 평당가는 싸군요. 싼 지역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영통 했더니 영통이 분당에서 네. 수원에서는 네, 그래서 영통이 수원에서 나오는 제일 비싼 동네하고 어. 제일 싼 동네라고 한번 이제 네. 비교를 한번 해봤더니 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영통구에서는 제일 싼 동네에 속하는 이제 뭐 망포동, 메탄동, 뭐 영통동 이런 데들 평당가가 대략 한 1,000만 원대 후반 정도 1700, 되거든요. 800, 네. 근데 그 가격이면 건성구에서는 가장 비싼 동네를 데로 간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렇게 가격대들이 좀 서열화돼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광교하고 건성구하고로 넘어가면 거의 2배 차이 나는 거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용의 꼴이냐, 뱀의 머리냐. 그런 얘기네요. 네, 요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뱀의 머리보다는 용의 꼬리가 낫다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엔 입지는 남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영통이 꽤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경기도를 보고 수원을 보고 왔어요. 네. 수원 중에서 우리가 뭐 영통을 한번 네. 깊이 있게 한번 파볼까요? 네. 좋아요. 영통을 깊이 있게 파보겠습니다.